이 사람들이 문재인 빠가 되고 이재명 빠가 되고 하는 것들이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상당수가. 네. 그러니까 그런 권력에 가서 굴종을 한다 이거예요. 뭐라도 하나. 저 사람이 어쨌든 나를 기본소득이나 뭐다 말도 안 되는 거를 나를 챙겨줄 거야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네. 내가 가서 저 사람 이렇게 가서 막 팔아주면은 네. 해줄 거야. 근데 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 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 시정 토크 10월 5일 방송입니다. 저는 이순신 프로젝트 정치 아카데미 8기 만수르 PD고요. 오늘도 김광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화천대유와 기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단순한 사건뿐 아니라 다른 그 이면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씨 건으로 지금 난리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이재명 씨와 그 연루된 화천대유라든지 뭡니까 부동산 이제 개발 이제 비리 네. 의혹이죠. 네. 일련의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들이죠.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진실을 이렇게 규명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이렇게 엄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이미 예전부터 계속 이재명 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재명 씨는 이 사람의 행태를 볼 때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2009년인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이 사람의 행태를 볼 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이상으로 심각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네. 근데 이번 이제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죠. 네. 드러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장동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난 순간부터 막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고 있죠. 네. 네, 횡설수설하고 있고 도저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책임지게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서는가 할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상식 이하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어쨌든 간에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사실들이 밝혀지면 네. 이재명 씨를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들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문재인 씨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왜냐면은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이재명 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온 국민들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난리인데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넌센스죠. 네. 예,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런 권력형 비리 의혹이 야당 쪽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의혹이 야당 쪽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문재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난리 났겠죠, 완전히. 예, 뒤집어졌겠죠. 네. 사실 이번 건은 여당 야당 다 엮여 있기도 한데 예, 가만히 있는. 예, 사실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관료들과 업쪽의 사법 쪽과 언론 쪽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나면서 그런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실은 그런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죠. 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한 패거리가 돼서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에 몰아넣으면서 자기들이 어떤 비리나 어떤 이권을 챙겨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노골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제가 일찍부터 그렇게 경고해드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아주 엄정하게 어떤 게 정치적 어떤 그 처벌이나 어떤 정치적 심판이나 어떤 사법적 처벌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더라면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네.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 권력형 비리 부패에 일반 국민들마저도 상당수가 휩쓸려 가지고 네. 오히려 더 난장판을 만드는데 동조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 버렸죠.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습 불가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네. 느껴집니다. 네. 이제 이재명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이제 거의 엉망진창이 됐죠. 네. 엉망진창이 됐고 사실 이제 실패한 정권으로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실패한 정권으로 끝나가고 있는 결정적인 실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첫째는 조국 사태를 들 거예요. 네. 조국 사태를 그 다음에 조국 사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이른바 대깨문이라든지 이런저런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늘이나 뭐 이렇게 조국 지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 그걸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인정 안 한다고 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실패로 끝난 그 결정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죠. 네.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한국 경제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몰아넣어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두 번째 원인이죠. 요인이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국 사태보다도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 네.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더 심각한 타격을 문재인 정권의 어떤 도덕성뿐만 아니라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모두가 다 부동산 투기에 연루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난리 시끄러웠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더한 그런 이렇게 투기 연루랄까 어떤 좀 비열한 일반 국민들한테는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몰아붙여놓고 지들은 뒤로 돌아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꼼수를 다 부려가지고 투기를 해댄 네. 그러면서도 그것이 들통났어도 내가 장관 자리를 그만뒀으면 그만뒀지 그건 못 팔아 안 팔아 이랬잖아요. 이런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일대 혼란을 야기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아주 결정타를 가한 요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정책을 개판으로 한 것도 있고 자기들이 나서서 이렇게 뒤로 온갖 꼼수를 부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낸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씨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대장동 같은 거라든지 네. 뭐 이래 신도시라든지 기타 등등 계속 지금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문재인 씨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부동산을 흔들어버린 주범이 이미 이재명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이재명인데 이 사람이 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이걸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 네. 문재인 씨는 도대체 뭘 이렇게 개인적으로 속이 캥겨서 뭐가 도대체 얼마나 캥기길래 자기 정권을 흔들어버린 부동산 투기 비리 의혹 이렇게 자기 정권을 흔들어버린 자기 정권을 실패로 만들어버린 이재명 씨의 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을 감싸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씨나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상식적이라면 아니 이 작자가 내 정권을 이렇게 망가뜨려? 너 한번 맛을 한번 봐봐 하고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네. 박살을 내도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패를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나는 부동산 정책을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하리라고 나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네. 내 이놈은 절대로 용서를 못하겠다. 라고 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봐주긴 힘들까 말까 하다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이거 그냥 감싸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방금 말 한마디도 없고. 일단 오히- 대선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정권을 빼앗기면 예. 도대체 얼마나 캥기는 일을 했길래 예. 정권을 이렇게 빼앗기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정권을 망가뜨린 이재명의 그런 부동산 그 권력형 개발 비리 의혹마저도 이렇게 뒤덮으려고 하는가. 예.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재명 씨 정신병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제 막 대장동 개발 비리가 터지니까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마구잡이로 내 던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문재인 씨나 민주당도 같은 과야. 야. 같은 과예요. 물론 그렇다고 저기 야당도 무슨 손바닥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써 제끼고 이게 같은 과야 다. 같은 과야.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치권, 기존의 정치권 뭐 여든 야든 뭐 진보 세력이든 무슨 게 좌빨이든 보수든 수구 꼴통이든 기존 정치권과 관료든 뭐 이렇게 사법부든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물갈이 하자 안 돼. 네. 물갈이 할 수밖에 없어. 물갈이 얘는 답이 없어라고 이렇게 칠 수 있다. 이렇게 칠 수 있다. 이렇게 치자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만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른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어떤 그 진보다 보수다 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을 떠나서 네. 권력형 비리, 부패 행위 이건 무슨 개인의 어떤 정치적 가치관이나 신념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그 기반을 갉아먹는 악이잖아요. 네. 이런 이렇게 그런 악을 이렇게 척결을 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이른바 친문 세력, 대깨문, 무슨 이재명 세력, 무슨 민주당 지지자 세력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뭐 지금은 이제 이재명을 찍자 이재명이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뭐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뭐 거의 사이코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모두가 다 똑같이 사이코냐 이거예요. 정신병자화 됐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그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미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일반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이념이나 신념과 관계없이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수구 꼴통든 좌빨이든 관계없이 과감하게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건 기본인데 이 기본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부동산 부자입니까? 아니죠. 문재인 지지자들은 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다 떼돈 번 사람들인가요? 전혀 아니죠.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거라고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이재명 씨의 어떤 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이 이렇게 지금 막 쏟아져서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으로 완전히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깨문이고 여전히 이재명 무슨 뭐 기본소득이네 뭐네 하는 걸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더 심각한 정신병자라 사이코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이코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한국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는 이미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해체되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이런저런 뭐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래서 출산율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개판이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누가 무슨 이렇게 어떤 그 도덕이나 도덕성이나 어떤 정의나 이런 것이 밥 먹여주냐 우선 나부터 먹고 사는 게 장땡이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려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약자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이제 이른바 치킨 게임으로 빠져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는 치킨 게임으로 들어와 버리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힘없는 약자부터 떨어져 나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건 그 이재명 씨의 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이 단순히 어떤 이재명이라는 그 어떤 개인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권력형 비리나 부패라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사건 네. 아니면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런 권력형 비리나 부패 의혹이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민감한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나 집권당은 오히려 그걸 감싸려고 하고 있고 그 지지자들은 그런 비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걸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기본소득이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길바닥으로 이렇게 내쫓겨 나앉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 옛날에 대통령 될 때 그때 BBK 이런 거로 사기친 거 다 알았지만 압도적으로 대통령 되던 것처럼 그런 때 비슷한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거하고는 너무나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너무나 이렇게 네. 황당하고 사건이 뭐 그리고 규모가 지금 다르긴 하죠. 이게 터졌는데도 네. 지금 이렇게 터졌는데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적반하장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이재명 씨가 막 쏟아내고 있다 이거 그걸 또 다 감싸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민주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때 뭐 촛불 혁명이네 뭐네 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뭐 발전했네 어쩌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우선 나부터 먹고 챙겨주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나한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돈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챙겨주겠다고 하는 사람 네. 표 찍어줄 거야. 저쪽에 뒤로는 몇천억 조 단위로 이렇게 해먹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사실은 네. 기반이 이제 붕괴되고 있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너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버린 거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비관적이에요. 네.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미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럼 이재명 씨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나서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네. 않다라는 건 이미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거나 이제 이미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외제차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냥 부자야. 네. 부자인데 외제차를 타고 다녀.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외제차 탄 사람은 외제차 근처에서 가기도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괜히 가서 인사를 해요. 요즘 그랬어요. 네. 행세를 했어요. 네. 행세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나요? 아무나 다 타죠. 20대 그 카푸어족도 외제차를 타잖아요. 20대 카푸어족도 지금은 길거리에 널린 게 외제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라 할까요? 그 계급이 정치 권력적인 어떤 계급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계급이 지어지는 게 정치 권력으로 계급이 지어지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계급이 지어지는 게 더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네. 지금 외제차 타면은 누가 가서 절하고 이거 겁먹고 하나요? 그냥 똑같이 그냥 너나 나나 예전에는 외제차 탄 사람한테 가서 절하고 막 꼼짝 못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 자체로 그냥 그 어떤 그 권력 관계가 규정이 됐어요. 네. 경제적 소유 관계가. 근데 지금은 외제차?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등의식이 평등. 이제 강조. 네가 뭔데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게 뭔가 이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건 어떤 그 물건 값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네. 그래서 자기 소득으로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것들이 평등 의식을 더 강화를 시켜요. 예. 예. 또 정치적으로 어떤 그 권력에 대한 평등, 어떤 권력에 대한 견제 의식이 강화돼요. 네. 네가 대통령이면 뭐요 다야?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근데 내가 없이 살고 못 살고 하면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에서 벌벌벌 떨어요 앞에 가서. 예. 근데 내가 조금 먹고 살고 여유가 있으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지금 아까 앞에서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설명이 좀 되죠. 이 사람들이 문재인 빠가 되고 이재명 빠가 되고 하는 것들이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상당수가. 예. 그러니까 그런 권력에 가서 굴종을 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어쨌든 나를 기본소득이나 뭐다 말도 안 되는 거를 나를 챙겨줄 거야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예. 내가 가서 저 사람 이렇게 가서 막 팔아주면은 네. 해줄 거야. 근데 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예.